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구주입의 기말고사 국어 영역 해설 강의를 맡은 저는 구주입의 구리본원의 최주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기말고사 본 거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리고 중학교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총평이랑 난이도 분석 그리고 주요 문항 해설이랑요 마지막에 학습 전략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출제 영역부터 살펴보면요. 문법은 품사 나왔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오정희의 소음공예라는 소설 한 작품, 그리고 독서에서는 과학기술에서 과학에서는 염증 반응의 원리, 그리고 기술에서는 RFID의 작동 원리 이렇게 한 지문씩 내봤습니다. 그리고 어휘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자유범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학생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그럴 수준이었고요. 총평이랑 난이도 살짝만 살펴보면요. 문법에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그런 내신 스타일 문제였고, 독서는 당연히 수능 모의고사형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우리가 오늘 문제로서 문학을 해설 강의 때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진 않은데요. 주요 개념어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서술자라든지 또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개념어에 대한 문제들이 변별력이 있었고요. 문법은 좀 난이도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부터 아주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문제까지 있었고요. 독서는요, 체감 난이도랑 실제 난이도랑 좀 다르다고 써놨는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면 중학생도 풀 수 있겠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바로 어휘부터 오늘은 살펴볼게요. 1번부터가 아니라 좀 쉬운 어휘부터 18번부터 보면요. 자,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한자, 여기는 어려울 난자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중에 어려울 난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어휘를 고르면 되겠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당연히 2번 난방이라고 고르면 되겠습니다. 난방할 때 난은 따뜻한 난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맥락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을 통해서 2번으로 쉽게 골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1번은 생각보다 학생들 반응을 보니까요, 좀 헷갈렸다 또는 어려웠다 이런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자, 동일한과 판이하는요,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 반이어죠. 동일한은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판이하는 다르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요.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이어입니다. 그러면 반이어를 골라보시면 당연히 2번이 되겠죠. 가령 특정한, 특이한 이런 거 비슷한 말이고요. 가까운, 인접한 다 비슷한 말인데 왕복과 편도는 서로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답을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에서는 보기를 보고 여러분이 분석한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문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앞으로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품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요. 자,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꾸며주는 말인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말이었으니까, 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해야겠고, 자, 불변어 안에서도 꾸며주니까 수식어이겠죠. 그럼 수식어에 뭐가 있었냐면 관형사와 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1번부터 5번 문장에서 관형사와 부사의 개수를 세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의 관형사는 이 있고요. 너무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1번은 여러분 2개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2번은 어느라는 관형사, 갑자기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또 2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꿈에 그리던 나의 집을 드디어 마련했다 해선 꾸며주는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불변어인 관형사는 불변어인 수식어는 드디어 부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야겠고요. 그리던 같으면 고르면 안 되죠. 그리던은 그리다라는 용언이기 때문에 수식어에 포함되지 않겠지요. 꾸며주고 있지만. 그 다음 4번입니다. 새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빨리 갔다고 했는데, 자, 새라는 관형사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빨리라는 부사 하나 있죠. 그래서 2개 고르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인데요.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생구 읊는다 해서는, 자, 한이라는 수관형사 있죠. 수사라고 헷갈리면 안 됐고요. 뚜벅뚜벅이라는 부사, 그리고 생긋이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5번만 수식어니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수식어의 개수 세는 문제였고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6번 같은 문제겠죠. 자, 6번은 수식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품사에 대해서 실제 문장에서 분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보기 문장에 대한 학생들의 분석으로 적절한 것,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거나 헷갈리게 나오면 이렇게 실제로 문장을 주고 분석해봐라,
그리고 그 중에 맞은 것 혹은 틀린 것 골라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분석해 보면 자, 그녀는 예쁜 팔찌 한. 자, 개를 또 다 쪼개야겠죠. 사서 친구에게 선물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자, 그녀는 대명사죠. 명사라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느는 당연히 조사. 자, 예쁘는 조금 건너뛸게요. 팔찌는 명사겠죠. 자, 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도 수관형사라고 했으니까 관형사라고 체크해 줘야 되고요. 자, 개는 여기서 명사처럼 안 생겼지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고요. 이런 명사를 특히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말했습니다. 자, 를 조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사서는 당연히 동사겠죠. 친구 명사, 에게도 조사, 선물했다도 혹시 쪼개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헷갈리라고 낸 건데 선물이랑 하다 이렇게 두 개로 쪼개기에는 두 단어가 이미 합쳐진 합성어기 때문에 선물했다는 쪼갤 수 없고요. 선물했다는 복합어기 때문에 선물했다는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파악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사실 명사 뒤에 뭐뭐 하다라는 동사 파생전미사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동사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자, 1번 체언이 5개 쓰였는지 보면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의 개수니까 명사 하나, 둘, 셋, 4개가 쓰여서 틀렸다고 체크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2번 예쁘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수식어냐. 자, 아까 예쁜 내가 안 했죠. 예쁘는 팔찌를 꾸며주고 있으나 우리 3번 문제에서 살펴봤듯이 수식어. 자, 관형사는 수식어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수식어는 다시 불변어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형사라고 수식어이라고 판단하려면 불변어, 즉 형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예쁘는 형태가 바뀌는 말, 즉 어디서 온 말이죠? 예쁘다에서 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용언에 포함된 형용사라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2번 틀렸죠. 3번 보기에 관계현 3개, 조사의 개수 세보면 관계현 3개인가요? 자, 조사가 하나, 둘, 3개가 사용됐으니까 6번의 답은 3번으로 고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볼까요? 형태가 변하는 품사라고 했는데 아까 형태가 변하는 품사는 용언이라 그랬고 자,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를 일컫는 말이죠. 동사 하나, 둘, 여기 형용사까지 있으니까 2개가 아니라 3개겠죠. 자, 보기에 수사가 1개가 아니라 0개 사용되었고요. 이거 뭐랑 헷갈리라고 낸 거냐면 바로 한개 요한. 아까 수사 아니라 수관형사라 그랬죠. 그래서 5번도 이렇게 틀렸다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게 말한 사람은 3번으로 여러분 골라야겠죠.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장을 당연히 중학교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죠. 보기에 있는 문장을 완전히 품사를 다 쪼개보고 그걸로 정오 판별을 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정도를 여러분이 모두 잘 분석하고 왜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잘 체크할 수 있으면 품사를 잘 이해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독서 문제인데요. 자, 독서 문제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13번부터 17번 문항에 걸쳐 있었던 염증 반응에 대해서 요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웠고요. 실제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1문단은 아주 쉬워요.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멈춘 후에도 다친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과 통증이 동반되며 고름이 생기는데 이를 뭐라고 한대요?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 글을 읽는 사람 이게 뭔지 체험해 봤을 거예요. 자, 염증 반응.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뒤에죠. 염증 반응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 왜 일어나며 두 번째,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그러니까 여기서 1문단의 중요한 건 1문단은 앞으로 할 내용을 정해줘요. 자, 왜 일어나며 어떻게 진행되는가만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럼 뒤에 읽을 때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될 건 왜 일어날까?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일어날까? 그럼 어떻게 일어난다는 보통 과정으로 설명하겠고 왜 일어난다는 원인과 결과 관계로 설명하겠다라는 것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1문단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자, 염증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 그리고 왜와 어떻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까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문단입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뭘 제거한대요? 병원체를 제거한대요.
자, 병원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얘기해줬죠? 병원체가 뭐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걸 병원체라고 하고 이걸 제거해서 병원체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없애버려서 수리를 시작하기 위한 무슨 반응이래요? 면역 반응의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자, 면역 반응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이고요. 염증 반응은 병원체를 없애거나 또는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없애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면역 반응에서는 병원체에 대항한다는 말 병원체를 없앤다니까 비슷한 말이죠.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혈액 속 백혈구가 누가 관여한대요? 백혈구가 관여한대요. 백혈구가 주로 관여하게 되는데 염증 반응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체내라는 건 몸 안쪽이겠죠. 체내로 들어오는 특정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다른 면역 반응과 달리 아까 얘기했죠. 면역 반응 안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염증 반응이 있는데 다른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시 체내로 들어오는 특정 병원체를 표적으로 하는 다른 면역 반응과 달리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의 차이는 표적으로 하냐 마냐의 차이라고 2문단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3문단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니까 3, 4문단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겠습니다. 3문단. 그렇다면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1문단에서 이미 얘기했죠.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냐 설명하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가령 뾰족한 핀으로 찢긴 피부에 병원체가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면 병원체들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상주하고 있는 세포 섭취 능력을 가진 누구? 첫 번째 대식세포가 나왔네요. 자, 대식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파괴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건 대식세포예요. 자, 대식세포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주변을 살펴보면 자,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있고 그리고 세포를 먹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식세포라고 했습니다. 걔가 누굴 먹어요? 병원체를 먹어요. 대식세포는 표면에 병원체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어서 표면에 수용체가 있어서 이것이 병원체 표면의 특징적인 분자들을 인식해서 병원체와 결합하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병원체를 삼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용체가 어떤 이게 병원체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병원체인지 판단하고 먹을지 말지 없앨지 말지 결정하겠죠. 다음. 이러한 반응과 더불어 피부나 내장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일부에 분포하는 무슨 세포? 비만세포가 자, 두 번째 작동하는 건 비만세포래요. 자, 비만세포가 화학물질인 뭘 분비한대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자, 뒤에 문제 풀면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 히스타민이니 어떤 화학물질의 이름 나와서 헷갈리겠죠? 자, 분비된 히스타민은 화학적 경보 신호로 작용해서 더 많은 백혈구가 감염 부위로 올 수 있도록 자, 중요한 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결국 혈관을 확장시킨대요. 혈관 확장. 그럼 반대로 여러분 다시 거꾸로 읽어볼까요? 혈관 확장을 왜 시켜요? 그렇죠? 뒤로 가서 백혈구가 더 많이 오도록. 그러면 다시 앞에 문단을 상기해보면 백혈구가 왜 더 많이 와요? 그렇죠. 백혈구가 더 많이 와야 병원체들을 파괴하고 감염을 극복하기 때문이겠죠. 자,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벽을 싸고 있는 내피세포들의 사이가 벌어져 혈장 단백질, 백혈구 등의 혈액 성분이 혈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즉, 감염 부위로 가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그럼 3문단은 어떻게 일어날까 해서 자,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식세포고요. 두 번째는 비만세포였어요. 정리하면 대식세포는 수용체가 있어서 병원체의 고유한 특징을 인식하고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다른 백혈구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4문단에 가면 자, 이때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백혈구의 일종인 뭐가 들어온대요? 자, 단핵구가 들어온대요. 자, 단핵구가 백혈구의 일종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혈관벽을 통과해서 병원체가 있는 감염 부위로 들어와서 자, 혈관 속에 있을 때는 세포 섭취 능력이 없었어요. 원래는 없다가 혈관벽을 통과한 후 대식세포로 뭐 한대요? 자, 분화하는데 대부분 분화의 뜻은 어떤 한 대상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있으니까 밑에 주석을 줬죠. 분화는 생물체나 세포의 구조 기능 따위가 특수화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지문 내에서는 단핵구가 대식세포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어떤 병원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병원체를 포식한대요. 자, 이러한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자, 이러한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을 분비한다 그랬으니까, 자, 이걸 흐름으로 나타내면, 자, 단핵구가 원래는 대식세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핵구가 뭐로? 대식세포로 분화해요. 즉 성격이 변해요. 그러다가 대식세포가 두 가지를 분비한다. 그게 사이토카인이랑 그리고 케모카인, 이 두 가지 단백질을 분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서 병원체를 제거할 다른 방어 체계를 또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더 읽어야겠죠? 사이토카인은 혈관 내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혈관을 뭐 시킨다? 아, 얘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확장시킨대요. 자, 혈관을 왜 확장시키는지 뒤에 또 읽어보면 다른 백혈구의 일종인 뭐가? 그렇죠. 호중구가. 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호중구가 사이토카인이 혈관 확장시키면 호중구가 혈관벽에 잘 달라붙을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케모카인은 혈관벽에 붙은 호중구가, 아까 방금 얘기한 이 호중구가 혈관벽 내피세포 사이로 빠져나와서 감염 부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은 조금 역할이 달랐다는 거 우리 다음문단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감염 부위로 이동한 호중구는 또 똑같이 대식세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처럼 호중구도 이렇게 빠져나오면 대식세포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체를 없앤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복잡했습니다. 3문단에서 대식세포와 비만세포 얘기했고요. 4문단에서는 그 이후에 단핵구가 분화해요. 대식세포로. 그리고 또 두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두 가지 단백질이 뭘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호중구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서 호중구가 또다시 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문단으로 좀 정리할게요. 한편 세포들이 병원체를 포식하여 파괴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와 함께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나 병원체는 뭐가 된대요? 죽어서 결국 고름이 된대요. 자, 고름은 대식세포에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면 상처 부위가 혈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부어올라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 또 뭐가? 그렇죠. 히스타민의 혈관 확장이 이런 어떤 그 고름이 붓는다든지 또는 통증이 발생하는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점도 많고 그리고 어떻게 과학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자, 바로 14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당연히 답 몇 번일까요? 4번이겠죠. 왜냐하면 병원체가 우리 몸에 어떤 과정으로 퍼져나가는지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병원체가 들어온다고만 얘기했고 병원체가 파괴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지 왜 들어오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얘기 안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줄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지문 꼼꼼히 읽어보면 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문제가 어렵죠. 보기는 감염 부위를 나타낸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거 다 나왔어요. A 비만세포, B 대식세포, 병원체, C 호중구, D 단핵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문단을 꼼꼼히 봐야 되죠? 그렇죠. 3, 4문단을 꼼꼼히 봐야 되겠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잘 읽어봤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가 뭐냐면 비만세포죠. 자,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D가 감염 부위로 이동했으니까 단핵구가 이동했습니까? 단핵구가 이동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 단핵구가 이동한 게 맞죠. 그래서 1번 맞죠. 자, 2번 C가 호중구가 혈관을 빠져나와 감염 부위로 이동했다면 특정 단백질 뭐가 관여했을까요?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이 관여했겠죠. 자, 이게 4문단에 나온 내용이었으니까 3번. 자, C가 호중구가 케모카인을 분비하면 A가 혈관 확장을 도왔죠. A가 비만세포가 혈관 확장을 도와서 혈액 성분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순서가 틀렸죠. 왜냐하면
이 혈관 확장과 케모카인 분비의 순서가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번을 옳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C가 호중구가 병원체를 파괴하고 자신도 죽게 된다면 B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자, 뒤 오문단에 보면 대식세포가 제거하기도 한다. 이런 남은 잔존물들을 제거하기도 한다 했으니까 맞죠? 5번 D가 분화해요. 이때 분화는 아까 지문에서 나온 그 분화겠죠. 자, 그러니까 단핵구가 분화해서 B가 되면 대식세포가 되면 다른 방어체제들을 유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호중구의 역할이었죠. 호중구가 나온 역할 4문단에서 설명한. 그래서 여러분 답은 틀린 건 아까 이야기한 3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 A, B, C, D의 역할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자, 마지막만 볼까요? 확장된 혈관을 약물을 통해서 수축시켜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다. 자,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어떤 염증 반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혈관을 확장시켜서 병원체를 제거할 물질들을 계속 분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염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몸은 혈관 확장 물질을 많이 내보내겠죠. 근데 너무 확장되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걸 약을 통해서 수축시킨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약물을 우리가 아까 나온 히스타민이 혈관 확장시킨다 그랬죠. 반대로 이런 약을 항히스타민, 이 항은 반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뒤에 문제를 보면 되겠죠. 자, 1번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혈액 속의 호중구가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아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약물 사용한 후겠죠, 오히려. 2번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는 단핵구가 통과할 수 없어? 이것도 아니죠. 3번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이전보다 염증 반응에 관여한 백혈구가 더 많이 이동한다? 이것도 답될 수 없죠. 왜냐하면 히스타민의 분비를 줄여야 되니까 백혈구가 더 덜 이동하겠죠. 4번 약물 후에는 혈관의 내피세포 사이가 더 벌어져요? 염증이 진정될까요? 벌어진다는 말이 틀렸죠 또.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5번으로 골라야겠죠. 약물을 사용한 후에는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의 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왜? 아까 앞에서 한 확장된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야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히스타민이나 사이토카인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진정된다.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 5번으로 골라야 맞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 좀 살펴봐야 될 문제를 쭉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국어 공부에 대해서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첫 번째, 내신 대비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지만 중학교 1학년 때도 교과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을 정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교과서 수준의 문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답률 높이는 훈련 중요하고요. 비문학도 그냥 쭉 읽지 말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문단별로 어떤 내용 나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택지가 있으면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답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내신에서 변별력을 내는 문항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문법 6번 같은 문항들은 분명히 나오면 절반 이상 틀리는 문항인데 내신 만점을 위해서는 당연히 문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해야 되고, 마지막 국어학습 시간 당연히 확보돼야 됩니다. 특히 중학생들한테는 국어학습 시간 확보가 어렵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다른 과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주일에 자기가 국어를 언제 공부하겠다, 아니면 언제 학원을 가겠다, 언제 인터넷 강의를 듣겠다, 이런 게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는 당연히 전문 선생님들 계시고 시기별로 맞춤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별 내신 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별 내신 대비에 수능 대비 프로그램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지금 여름 학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법에서 중학교 1, 2, 3학년 필수 문법 정리, 그리고 독해 연습, 어휘에서는 문해력 어휘,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교과서와 문학 심화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는 2학년은 벌써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서 7월 22일부터 하반기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중3은 이제 예비고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해설 강의는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